오늘은 최대 속력이 무려 시속 60km까지 나오는 초소형 모노레일을 타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명소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몸을 싣고 있는 기차는 무궁화호인데요. 해가 다 떨어진 저녁에 열차를 탔는데 창밖 너머로 고요하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아련하니 참 보기 좋더군요.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 보겠습니다. 늦은 저녁 무궁화호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전남 순천역입니다. 기차에서 내리니 어느새 저녁 10시가 훌쩍 넘었는데요. 오늘은 근처 숙소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저는 순천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모텔에서 1박을 했는데요. 요즘 지어진 새 숙소보다 훨씬 오래된 모텔이었지만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하룻밤을 보내기 딱 좋았습니다. 전기장판도 있어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네요. 순천에서의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사온 빵과 우유를 간단하게 먹고 출발합니다. 저는 모텔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아랫장 정류장에서 52번 버스를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약 15분을 달려 국가정원 서문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건너 서문 입구 안쪽으로 5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한겨울에도 푸릇함을 간직하고 있는 잘 정돈된 정원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크기가 무려 34만 평에 달하는데요. 에버랜드 전체 부지가 약 45만 평 정도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곳에는 총 11개국의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둘러보고 있는 정원은 한국 정원입니다. 겨울에 방문해서 수풀의 울창한 느낌은 적었지만 정돈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산책하기 딱 좋았습니다. 한국 정원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가면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5분 정도 언덕을 오르자 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국가정원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오면 이런 멋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따뜻한 날에 방문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정원 아래쪽에는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귀여운 모노레일이 보이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까이 가볼까요? 전망 구경을 마치고 미로 같은 정원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참고로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0원인데요. 얼핏 보면 다소 비싸 보이지만 제대로 정원을 둘러보려면 5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 비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입장료 할인 및 무료 대상도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면 좋겠죠. 이용 시간은 9시부터 20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미로 같은 정원길과 데크길을 빠져나오면 다시 평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길로 조금만 들어가면 아까 전망대에서 봤던 신기한 모노레일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니 하늘에 떠 있는 레일 위로 정차해 있는 귀여운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이 귀여운 열차는 지금 탑승하고 있는 정원역에서 순천만역까지 이동하는 친환경 무인 궤도차인 스카이큐브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바로 아래쪽에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 습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카이큐브를 건설할 당시 환경을 보호하고 소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습지와 철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스카이큐브를 타보면 평균 속력이 약 40km, 최고 속력은 약 60km로 상당히 빠르지만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비교적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2014년에 이런 교통수단이 개통됐다니 참 신기하죠. 참고로 스카이큐브의 가격은 성인 왕복 기준 8,000원이며 시간은 편도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럼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갈대 풍경을 감상하며 순천만 습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스카이큐브를 타는 동안 신기했던 건 주변에 시야를 방해하는 높은 구조물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 동안 전봇대나 전선 등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구조물만 남겨두고 모든 장애물을 철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천시의 노력 덕분에 순천만은 철새들이 줄을 서서 찾는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다네요. 참 신기하죠? 덕분에 저도 스카이큐브를 타며 개방감 있는 순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 보겠습니다. 정원역에서 스카이큐브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순천만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천만 근처로 오니 정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갈대밭이 저를 반겨주네요. 여기서는 순천만까지 들어가는 갈대열차를 탈 수 있는데요. 그럼 갈대열차를 타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갈대열차에 탑승하신 고객 여러분, 갈대열차 덕분에 바깥을 구경하며 1.2km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네요. 유산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제1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순천만 습지를 둘러볼까요? 먼저 철새들이 와 있을 수도 있으니 탐조대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습지 옆쪽으로 놓인 제방길을 따라가자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확대해서 보니 수많은 철새들이 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의 철새를 볼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정말 횡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새들이 한 번에 이동하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 밭 근처와 습지 쪽을 가득 메우고 있는 철새들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죠. 앞에 보이는 목조 탐조대로 올라가면 더 가까이서 철새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위쪽으로 올라오니 확실히 더 가까이서 철새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탐조대 안쪽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네요. 저 혼자만 보기엔 아쉬워서 카메라 렌즈를 망원경에 붙여 근접 촬영을 해봤습니다.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선명하게 철새들을 감상할 수 있어 좋죠. 지금 보이는 커다란 검은 새들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흑두루미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약 80마리밖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귀한 새지만 지금은 그 개체수가 약 8,000마리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한국 순천만까지 약 3,000km를 날아오는 흑두루미의 생애를 이렇게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니 참 대박이죠. 흑두루미 옆쪽에는 청둥오리나 큰 기러기 같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천만에는 약 250여 종의 크고 작은 새들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니 계절에 맞게 둘러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구경을 마치고 순천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이번에는 용산전망대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순천만으로 흘러가는 강물도 꽁꽁 얼어있네요. 강 건너에는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거대한 갈대밭이 등장했습니다. 이 갈대밭의 면적은 무려 약 170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광활한 갈대밭 사이를 걷다 보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줬던 크고 작은 고민들이 싹 사라지는데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탄이 나옵니다. 곡선으로 뻗어있는 갈대 데크길을 따라가다 보면 용산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길을 따라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계단이 많은 다리 아픈 길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단 없는 길이 더 빠른 느낌이라 왼쪽으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단길이 끝나면 평지로 된 능선을 따라 쭉 걸어가면 됩니다. 길 중간중간에는 잠깐 멈춰 구경하기 좋은 전망대도 많아서 쉬엄쉬엄 길을 따라가기 참 좋습니다. 흙길뿐만 아니라 걷기 쉬운 데크길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전망대로 이동하기 딱이네요. 약 30분 정도 길을 따라가자 탁 트인 시야가 아름다운 용산전망대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방금 둘러봤던 갈대밭뿐만 아니라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순천만의 광활한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형 갈대군락,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갯벌, 그리고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S자 물길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경치를 감상하고 있으면 왜 순천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더군요. 그럼 용산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다시 길을 되돌아 갈대밭으로 내려가 볼까요? 갈대밭을 지나 다시 갈대열차를 타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왕복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갈대열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순천만역에 도착해 아까 타고 왔던 스카이큐브를 타고 다시 정원역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역에 도착하니 아직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까 둘러보지 못했던 순천만 국가정원의 다른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정원역 바로 앞에 있는 스페이스 허브 전망대를 따라 정원 옆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망대로 들어가니 정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내부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이스 허브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컨셉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래서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조형물들을 감상하며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통창 너머로 보이는 국가정원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그냥 길이만 긴 다리가 놓여 있었다면 지루했을 것 같은데 볼거리가 많아서 재밌게 건너갈 수 있었네요. 스페이스 허브를 빠져나와 정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잘 가꿔진 정원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순천만 국가정원의 하이라이트 장소가 나옵니다. 앞에는 언덕 위로 향해 있는 작은 샛길이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자 하늘로 솟아있는 신기한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인 순천 호수정원입니다.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호수 전체는 순천의 도심을 상징하는데요. 호수 근처로 솟아있는 6개의 언덕은 봉화산 등 순천에 있는 6가지 산봉우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봉우리 옆으로 놓여있는 데크길을 건너가면 실제로 봉우리 정상까지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데크길을 빠져나와 봉우리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봉우리를 빙빙 돌아 드디어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국가정원의 풍경도 참 멋있죠? 다른 계절에 오면 이런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원의 동쪽 지역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언덕을 내려와 이번에는 동문 출구 쪽으로 이동합니다. 출구로 나와 큰 길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66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다시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기차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저는 역 근처에 있는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른 백반집들은 모두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했는데 여기는 1인분도 주셔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단돈 10,000원으로 이런 푸짐한 남도 백반을 먹을 수 있다니 참 대박이죠? 정말 국물만 조금 남기고 밥과 반찬을 싹싹 비우고 나왔네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순천역으로 돌아가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고 속력이 시속 60km까지 나오는 초소형 모노레일을 타고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던 순천만 습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철새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순천만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